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2018년 처음 제가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저는 전기차를 사랑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처음 구입을 해서 가장 먼저 처음 해야 되는 게 이 충전이었거든요. 충전 방식이 제가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는데 차를 충전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새롭고 뭔가 신기하고 흥미롭고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다 재밌었습니다. 그때가 3년 전이니까 지금 이제 2021년 3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이 전기차 시장 규모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충전 방식, 이 충전 부분은 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제가 요즘에 또 차를 바꿔서 타면서 제가 느낀 이 충전 방식에 대한 체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소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를 처음 구매를 해서 3년 가까이 타왔고 지금은 테슬라의 모델 Y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모델 Y 타기 전에 코나 전기차를 타면서 중간에 모델 3로 3일 정도 대여를 해서 차박도 해봤고 또 모델 X로도 이틀 동안 차박도 해보고 이런 식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2, 3일간의 테슬라 차량을 타면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센세이션으로 느꼈던 게 바로 이 충전 방식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제가 코나를 탈 때 충전할 때는 충전기에 가서 카드로 인증을 하고 그리고 케이블을 차대보로 할 건지 DC로 할 건지 휴게소에는 대부분 그 세 개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DC 콤보가 있는 곳에서는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들어서 충전구를 열고 꽂고 그리고 통신 연결이 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충전이 되는 걸 보고 자리를 이동하는 이런 방식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델 3를 처음 탔을 때 굉장히 놀라웠던 건 테슬라 슈퍼차저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케이블을 뽑고 그럼 자동으로 충전구가 열리고 케이블을 꽂으면 그냥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끝날 때도 케이블을 그냥 뽑고 걸고 차는 그냥 가면 됩니다. 어떠한 인증 과정도 없고 어떠한 통신 연결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었고 어떠한 정말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휴대폰 충전과 똑같았던 거죠.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을 당시 스티브 워즈니어 공동 창립자와 한 내용이 있죠. 현대인들은 본인이 필요한 게 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약간 저는 이런 문구가 떠오를 만큼의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를 처음 탔기 때문에 이 과정이 모두 재밌었는데 내가 그동안 하는 과정들이 전부 다 불편하고 군더더기 행동들이었구나. 충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 맞아. 휴대폰도 사실 인증 같은 거 없잖아요. 그냥 케이블만 꽂으니까. 전기차도 충분히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시승하면서 처음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모델 Y를 타서 이미 그때 시스템을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편하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죠. 테슬라의 충전 과정은 편하지만 테슬라 충전기까지 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군더더기가 많고 복잡해졌습니다. 굉장히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땐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규격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 방식이 좋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일론 머스크를 주축으로 테슬라의 모든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충전을 편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아마 많은 생각을 한 끝에 이렇게 간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편한 거는 무조건 개발자의 엄청난 심사숙고한 노력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현대자동차나 다른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이 뭐가 무식해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테슬라처럼 못하는 건 아니죠.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계랑 전혀 별개로 전기차 시장만을 위해서 뛰어든 개발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작 지점이 달라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독일 3사나 이런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도 분명히 머지않아 아주 편하게 충전 시스템이 바꿔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PNC, 플러그 앤 차지라는 새로운 충전 사업부를 출범을 하게 됐죠. 요즘에 보면 카카오도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사업부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티맵도 티맵 모빌리티라고 따로 출범을 해서 이 환경부 급속 충전기, 공공 급속 충전기와 연계를 해서 이 충전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나 티맵 같은 경우에는 각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런 맵도 있고 인프라도 있고
그리고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AI 기반들의 어떤 활성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회사도 충전 인프라를 뭔가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맞춰서 현대자동차도 이 PNC라는 사업을 출범을 해서 카카오와 티맵과 같이 경쟁을 하는 구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카카오나 티맵은 공공급속 충전기가 지금 한전과 환경부 주축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지금 다 계약을 맺어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티맵과 카카오 모빌리티가 하는 일들은 전기차 오너가 충전기가 어디에 있고 거기까지 최적의 경로가 어떻게 가고, 그러니까 목적지의 최적의 경로가 아니라 충전소까지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죠. 거기다가 충전기의 상태라든지 충전기가 몇 대가 있는지, 또 누가 충전을 하고 있으면 언제 시작해서 몇 분째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충전을 예약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지금 모델 Y를 타면서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코나 전기차 탈 때는 기본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고속도로에서 어느 휴게소에서 충전기가 몇 개가 있고 그 중에 몇 개가 사용 중이고 몇 개가 비어 있고, 그리고 충전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한눈에 보기 쉽게 아이콘으로 변해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나 여기서 충전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충전소가 다 사용 중이네, 그러면 다음 충전소 가야겠다라는 걸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고 갈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모델 Y는 일단은 휴게소에서 충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도 뭐 휴게소에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슈퍼차저에 충전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가면은 이 해당 모니터에 뭐 몇 대가 있고 충전 중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코나 탈 때 훨씬 편했었는데, 이런 충전하는 과정이 편했던 테슬라의 이 시스템, 이 현대가 말하는 이 PNC 사업에 그대로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이핏에 충전을 하러 가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처음 한 번만 최초 1회만 인증 과정을 거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충전기에 차를 꽂으면 어느 차량이 어떻게 충전되고 있는지 요금도 측정이 되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하나로 지금 엮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테슬라에서 그 편했던 충전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핏 앱을 이용을 하면 이 충전소에 충전을 다 가득 차 있어도 다음 순번으로 내가 충전할 수 있게끔 충전 대기 예약도 걸어 놓을 수가 있고, 또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앱을 통해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충전 결제 카드도 사람마다 다르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편한 방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이게 발전이 돼서 EPC라는 충전소가 조금 더 많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나 티맵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와 맞춰서 같이 해 나가고 있지만은 현대자동차는 독자적인 충전 시스템을 테슬라처럼 EPC라는 충전 시스템을 맞추고, 그리고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서 이런 PNC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현대자동차는 대형 채비와 같이 항상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하이차저도 대형 채비, 이렇게 해서 지금 그 하이차저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요런 이제 뭐 대형 채비가 될 수도 있고, 대형 채비와 같은 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이 충전 서비스를 굉장히 오너 입장에서, 전기차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부가 출범을 해서 많은 걸 이루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부터 출시되는 아이오닉 5, 뭐 EV6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이 PNC 방식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1회 인증 과정은 거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충전 카드 사업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핏을 사용할 때는 뭐 어떤 충전 카드를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각자 뭐 환경부나 해피차저나 이런 이제 한전 카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런 회원 카드조차도 지금 사업자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공통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누구나, 지금의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도 편하게 전기차를 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할 때부터 카마스터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로 차량 금액을 인터넷으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죠. 이 결제를 하는 순간 본인 인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차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떠한 인증 과정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충전소 가서 충전을 해서 충전기를 뽑으면은 차를 처음에 구매했을 때 결제를 했던 그 신용카드로 충전 요금이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충전 카드는 언제든지 테슬라 홈페이지에서 카드는 교체는 가능합니다. 결제 카드를 바꾸는 거죠. 대신 뭐 환경부라든지 해피차저라든지 뭐 에버온이라든지 이런 사업자의 회원 인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테슬라라는 브랜드의 회원이 인증이 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인적인 부분
부분에서는 손해보는 부분이 있죠. 어느 것이 좋다고까지 말할 수 없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건 최초 일회성으로 인증 과정을 거치는 것 또한 나중에는 없어지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자동차의 태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이긴 하죠. EV6 출고받은 다음에 이핏에 가서 한 번만 딱 인증을 하면은 처음 이제 충전하는 날 한 번만 딱 인증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온라인 구매 방식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면 현대자동차도, 그러면 구매할 때 테슬라처럼 구매할 때 인증이 완료가 돼서 나중에 충전할 때는 따로 또 추가 인증할 필요 없이 편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현재 이 핏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들은 사실상 이 충전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무게나 불편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랑 차박을 종종 같이 다니는 저의 미모의 게스트도 제가 충전을 하는 거를 직접 이렇게 시켜보거나 하면 이 충전 케이블을 꺼내서 충전구까지 가지고 와서 꼽는 데까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성분들은 굉장히 이게 무거운 거예요. 물론 이 핏은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편해졌긴 했지만 그래도 무게가 꽤 나가고 불편하더라고요.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선도 얇고, 이게 계속 제가 테슬라랑 비교를 하는 게, 제가 테슬라를 타고 있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 차량의 독자적인 충전 규격과 나머지 전기차들은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공공급속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편한 건 정말 테슬라 쪽이거든요. 이게 그냥 충전선도 굉장히 가볍고 이 굵기도 굉장히 얇고, 그래서 한 손으로 가볍게 꽂았다 뺄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많이 깔려있는 급속 충전기들은 선도 굉장히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이게 꽂고 빼는 거의 과정이 굉장히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충전 과정이 간소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 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개선이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가 나중에 더 많이 보급화가 되고 시장 규모가 더 커지면은 장애인 운전자분들도 분명히 전기차를 많이 타실 겁니다. 이 장애인분들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뭐 급수도 나뉘고 종류도 다 다르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직접 충전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충전 과정이라든지 하드웨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충전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다변화하고 있더라고요. 배터리 교체 시스템도 나오고, 대부분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평생 보증을 해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 형성이 많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쪽의 인프라 시장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의 충전에 관한, 충전 인프라에 관한 시장도 전기차 규모가 커지는 것처럼 비례하게끔 확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이 PMC 사업부에 세계 최초의 무선 충전 시스템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 나온 차들 중에는 없지만 이제 곧 나올 GV60 10월 달쯤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이 GV60에 세계 최초로 무선 충전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차에 무선 충전이 탑재가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용화가 되는 건가?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제네시스 전시관이라든지 현대 모터 스튜디오라든지 어떤 이런 약간 큰 규모의 거점들을 위주로 뭔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전에 하이차저 처음 나왔을 때도 현대 고양 모터 스튜디오에서 처음 출범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강동에 사지 스테이션도 생겼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굵직한 데에서 조금 시범으로 열었거든요. 그래서 무선 충전도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무선 충전이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가 나올지 이것도 아주 궁금한 점이죠. 제가 봤을 땐 일반 완속 충전 속도만 돼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완속 충전 속도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 뇌피셜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이라는 건 사실 저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조금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선 충전은 그 패드 위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충전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케이블을 꽂아놓고 하면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패드에 올려놓으면 패드에 올려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사용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불편한데, 하지만 차는 다르죠. 휴대폰처럼 계속 들고 다니고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주차를 한다라는 불변의 시간이 존재하니까 주차를 할 때 어디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안 하는데 자동으로 무선으로 충전이 된다? 이거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GV60의 최초의 무선 충전 시스템이 달려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옵션일 것 같아요. 무선 충전 옵션을 다는데 과연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옵션가가 비쌀 걸로 예측이 됩니다. 3년 전 코나 전기차가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처음 출시를 할 때 그때 현대자동차에서 무선 충전 시스템 개발이 된 거를 오픈을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3년 전이에요. 지금 3년이 흐른 시점에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첫 시범을 보이는 셈인 거죠. 이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상용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전기차를 구매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생길 정도로 다양한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차를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타고 계신 분들, 전기차를 구매를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를 구매를 하게 될 그런 잠재적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충전 방식, 충전 과정, 충전기의 생김새 모든 부분들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인프라 형성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방도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개인적인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진짜 테슬라는 완속 충전기 그 어댑터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그 급속 충전기 어댑터가 DC 콤보 어댑터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진짜 미치겠네. 지금 3년 넘게 지금 테슬라로 넘어오면서까지 집에 나는 충전기가 없으니까 이 집밥 없이 전기차를 타는 이게 참 내가 좋아서 타는 거니까 누구한테 불편하다고 하소연도 못해. 왜냐하면 그럼 전기차 안 사면 되지 이런 소리밖에 안 듣거든. 근데 전기차를 좋아하면서 집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면은 집밥 없으면서 전기차 왜 샀냐 이런 이제 잔소리만 듣게 되니까 그런 거는 그러니까 빨리 급속 충전기 어댑터가 빨리 나오든가 내가 여기에 집밥이 설치가 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 코리아도 그걸 안 해주고 있고 여기 사는 오피스텔 관리소에서도 그걸 안 해주고 있고